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 진행돼 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일단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 전반적인 시장의 큰 그 프레임으로 자리하고 있죠. 뭐 오늘 뭐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갔지만은 사실은 뭐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보면은 그 이제 레인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시장의 큰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뭐 지지난주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제 비유하면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냥 바다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담배가 있는데, 그 돛담배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이쪽으로 가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은 저쪽으로 가고,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돛담배가 좀 힘차게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터가 있어야 되겠죠. 강력한 모터가. 그러니까 강력한 모터라는 것이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지금은 그 어떤 돛담배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모터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 부분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사실은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 즉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테이퍼링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흐름이 뭐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거기에 이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은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지금부터는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를 무지하게 찍어댔죠. 찍어대면서 뭐 엄청나게 돈을 살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빨아들이는 과정인데, 그 빨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더블 악재, 그러니까 더블 악재 쪽에서 하나는 뭐냐면 금리 정책이고 하나는 경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펀더멘탈. 근데 그 펀더멘탈이라는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사실 금리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FOMC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실물 경기의 회복이라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아직까지 실물 경기의 회복 신호가 어떤 뚜렷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그 시장 대응의 포인트를 압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주식을 살 거냐 팔 거냐라는 관점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약세장에서도 주식은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많이 빠지면은 조금 사고 뭐 팔고 사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전면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요, 지엽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 건데,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전면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지엽적인, 좀 소규모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면적인 투자를 나서기 전에 시장의 어떤 주변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압축된 투자 대상은 무엇이며, 그 압축된 투자 대상을 어떻게 요리하고 공략을 해서 그나마 좀 어려운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수익을 낼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요, 수익률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것도 없이 2차 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투기판이 벌어진 것이다. 근데 투기판이 벌어진 것과 이걸 어떻게 공략하고 유리하는 건 사실 별개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유연한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늘 이제 지수 상승의 배경은 결국 어제 뭐 옐런이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최근에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채를 막 찍어댔단 말이에요. 찍어대면서 돈을 막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인상시켜 버리면서 급격하게 이제 긴축 정책을 쓰다 보니까 뭡니까?
손실폭이 갑자기 팍팍팍 커진 거란 말이에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채가. 근데 돈은 달라 그러죠. 손해는 봐 있으니까, 손해는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도저도 못하게 되니까 사실 유동성 위기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단 실리콘밸리 뱅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옐런의 입에 주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2, 제3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계속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가 돈을 그러니까 축소시키는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허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수면 위로 부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야, 이거 이제 과거에 이제 뭡니까? 리먼 사태 때처럼 이거 뭐 금융기관들이 이제 막 연쇄 부도가 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옐런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함에 따라서 이제 어저께는 안도 랠리가 연출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봉합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여전히 이 금융시장의 어떤 정책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후유증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괴롭힐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미국의 월가에서도 사실 의견들이 분분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직까지 실물 경기 회복 속도가 따라오지 않고 있고 당초 이제 연준에서 생각했던 물가의 기준치 2% 이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금리 인상의 그 패러다임은 유지가 돼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대체적인 의견들이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주가의 큰 변동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가 돈을 축소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모멘텀 변화의 큰 변화 흐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보다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성숙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FOMC의 어떤 그 정책 판단이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인상의 폭이 뭐 0.5%포인트 정도까지 올리는 부분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의 흐름은 그다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튼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은 그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었던 은행의 어떤 유동성 불안 부분들 이 부분들이 조기 진화, 그러니까 옐런의 조기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화되면서 안도 랠리가 전개됐던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의 반등의 흐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이런 상승의 흐름이 어떤 추세 전환의 상승의 흐름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어떤 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이쪽에서 좀 불면은 이쪽으로 좀 가고, 그죠? 바람이 이쪽으로 좀 불면은 이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뿐이지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 프레임이라든지 전체적인 추세 트렌드는 그다지 바뀐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33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중심선 밑에 있는 자리는 일단은 하락 추세가 여전히 유효한 시장으로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락 흐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계속 시장이 이제 흘러내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쪽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턴하기 위해서는 그럼 수반돼야 될 게 뭐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선,
33일 이동평균선이죠. 2,400 지금 한 2,430포인트가 되는데 2,43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그 위로 이제 계속 추세가 형성될 때 그때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여전히 하락 트렌드. 그러면 하락 트렌드 과정 속에서 최근에 2, 3일 동안 지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게 맞다. 왜? 기본적인 시장의 큰 트렌드 자체는 아직까지는 하락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지수가 이제 오늘 뭐 많이 올라왔다지만은 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외형적인 수치상의 지수 상승의 흐름이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실의 변화의 어떤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수의 등락 이면에 시장이 막 움직이고 있는 핵심 팩트, 포인트들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수급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빚내서 투자했던 신용잔고. 신용잔고가 최근에 이제 털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드렸을 때 신용 누적 잔고가 18조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5조 원에서 18조 원까지 무려 한 3조 정도가 최근에 단기 랠리 과정 속에서 막 2차 전지 레이스가 전개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가 18조 3천억 정도 딱 기록하고 그때 이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자리죠. 그러니까 한 2,470포인트, 2,500포인트 내외짜리에서 이제 신용이 이제 못 올라가니까 털리기 시작하면서 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변화 흐름을 보면은 18조 한 3천억 정도까지 있었던 신용 누적 잔고가 18조 원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3, 4천억 정도가 신용 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그 3, 4천억 정도가 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서 이제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수준, 그러니까 18조 원 정도 전후의 그 누적 잔고 수준은요, 아직까지는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종합주가 지수가 적어도 2,450 내지는 70 정도 윗선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물량들, 여기 신용으로 묶여있는 물량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8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던 18조 원 정도 전후까지 늘어났던 이 누적 잔고가 2,400포인트 또 밑으로 또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무서워서 또 물량들이 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이 신용 잔고, 즉 이 악성 매물의 압력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급적인 흐름 속에서 뭐 외국인이 샀네, 기관이 샀네, 뭐 그런 부분보다는 종합주가지수 2,410포인트 내외짜리에서 이 대기하고 있는 이 악성 매물들, 이 부담스럽다는 점. 왜냐하면 이 물량들은 지수가 조금만 밀려버리면 확 털려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둔다. 그리고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거래소 한번 보면은요. 상승 종목 수가 339개예요. 그런데 하락 종목 수는 531개 종목이에요. 무슨 얘기냐? 참 그렇죠.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오늘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에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뭡니까 뉴욕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갔습니다. 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은 상승 종목 수는 339개,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상승 종목 수보다 거의 약 배 이상 하락한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지수는 29포인트 올라갔다라고 하는, 26포인트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하락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흐름이 지금 겉과 속이 사실 달라요.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 느끼고 있는 시장의 체감도는요, 28포인트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압축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뭐 일종의 파티 내지는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수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전투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전투가 폭넓게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일부 종목들만
상승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그런 투자 환경이라든지 시세 흐름에서는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벌기가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아니면 단편적으로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시장이 좋다라는 관점은 되게 1차원적인 투자 관점이죠. 그죠?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실전 투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야, 종합주가 지수는 28.61포인트나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다. 시장이 뭔가 압축된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좀 왜곡된 장세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그 다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은행 쪽 흐름 때문에 이제 다우의 경우는 좀 약하고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판단을 할 때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야 좋다 뭐 그냥 방송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냥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서 상승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시장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제 그 안에 그 배경은 결국은 뭐냐? 지금은 선택받은 종목들의 상승의 흐름만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한 2,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거죠. 종합주가 지수 이제 이면에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연출되고 있느냐로 했을 때 대형주의 경우에도 지금은 선별적인 종목들만 뭐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요. 지금 계속 지금 추세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 대형주회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들만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뿐이지 대부분의 종목은 사실은 많이 지금 하락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시장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대형주 군단들 그렇죠. 중소형주 군단들의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거래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그 대형주하고 중형주 보다 상대적으로 소형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약한 흐름이 현출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종목의 흐름은 오늘 보면은 이제 오늘 뭐 지수가 강세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조정 보였던 종목들이 약간 순환 양상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시세가요 헤쳐 모여서 다 지금 모여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전국 단타 대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전국 단타 수익률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 개최되고 있는 대회 장소가 어디냐?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그라운드에서 거기서 지금 전국에 내놓으라는 단타 그 트레이더들이 다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흐름은 뭐냐?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뭐 부정적이다, 뭐 좋다. 이 관점은 지금은 떠나야 돼요. 지금은 이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좀 뭡니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큰 틀은 2차 전지라는 큰 틀은 이거는 누가 봐도 투기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움직였을 때는요. 2차 전지의 성장성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2차 전지에 어떤 접근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맞지만은 투자 관점이 맞지만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현 시점에서 현 가격권대에서의 관점은 그때와의 관점은 다르다. 그럼 그 관점이 뭐가 다르냐? 거기에는 지금 뭐냐면은 이제 저도 사실 지금 제가 2차 전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빼놓고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이제 자고 나면 일어나고 자고 나면 상승세를 보이고 조정 보였다가 싶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 이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이 하되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리고 한 발 빼고 살아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이 맛을 들으신 분들의 경우는요.
사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보면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압축한 대응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후발주는 지금 보지 마세요. 후발주는요, 지난주에 대해 설명드렸지만은 이 섹터별 시세가 움직일 때는요, 항상 좀 돈을 더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대장주를 사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종목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경험에서도 보면은요, 그 대장주, 원탑 종목이라든지 뭐 아니면 투탑이라든지 한 5개 상위, 5개 이내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그 이외의 종목들, 아, 이 종목은 싸니까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얘만큼 올라가겠지. 지금은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시세의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 시점은 일종의 머니게임 양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요, 주포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냐면 우리가 한 발 빼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2차 전지의 탑픽 종목은 뭐 코스모 신소재가 되잖아요. 그죠? 코스모 신소재가 되고, 지난번에 이제 뭐 말이 많았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는 1등주였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뭡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1등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얘네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거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전 고점을 뚫어냈단 말이에요. 뚫어냈는데 지금 3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거래량을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저는 이제 계속 고수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총 자산의 10%, 많으면 한 15% 이상은 절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거래가 터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거래가 터져버리면은, 그러면 그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시세가 형성되거나 우리가 그 고점을 얘기를 할 때 투탑, 쓰리탑의 고점이 나올 때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거래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건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추격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나중에 보면은 항상 고점에 징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보면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전 고점 수준까지 왔는데 이전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가 어제 오늘 국면 속에서는 거래가 줄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죠. 에코프로 좀 크게 좀 잡아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지난번에 이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죽이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거래가 줄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 시세를 손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제가 보는 경우에서 주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래가 터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2차 전지 관련 쪽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는 상위 5개 종목으로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되 그 매매의 어떤 포인트는 좀 압축을 해라. 그 종목은 뭡니까?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뭡니까?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 종목 안으로,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런 종목 안으로 그 5개 종목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얘네들의 경우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은 욕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은 거두되 발은 한 번 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그 이상으로는 투자를 하지 마라. 그리고 뭐냐면은 거래가 터지는 날이,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 부근대를 능가하는 거래가 터지는 구간, 그게 단기 고점 시그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는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의 어떤 강약을 조절해라. 이렇게 이제 2차 전지의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 시장은요, 전체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대형주 쪽에서도 압축된 종목. 그러니까 가령 대형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압축된 종목이 뭐예요? 삼성전자라든지 전기, 기아, 그 다음에 뭡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 종목으로만 시세가 움직이지 그 이외의 종목은 잘못 들어가면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목 안으로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결국은 판이 이쪽에서 벌어졌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들이 판 벌였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전에 우리가 백신 관련주들 막 움직였을 때하고 지금 거의 흡사하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게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똑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들은.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그 시세 흐름을 우리가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붓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대응을 해나가시고 철저하게 히트 앤드 런 전략을 취하는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요. 한번 물리면 이거 나중에 약도 없습니다. 그 관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수 대응에 있어서는요. 지금은 2,400포인트 이상짜리는 일정 정도 여러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취해야 될 자리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이 터닝을 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간다라면 저는 이번 자리가 2,430까지는 열어놓고 보되 2,400 이상짜리는 신규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전체적으로 현재 장세에서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기본 포트폴리오는 현금 포지션 한 4~50% 그다음에 2차 전지 포지션 한 10에서 15% 그리고 나머지는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인버스, 곧버스 이 부분도 현재 시점에서 한 3,000원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곧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거 사놓으면 또 단기 수익은 분명히 난다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이 장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맞춤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